밤이었습니다. 밤. 와, 이게 숲 냄새가 나네. 공기가 참 깨끗해요. 생각보다 안 더운데? 오, 밤에는 그래도 이쁘네, 여기. 네, 독거 투샷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독거 투샷지 촬영을 하네요. 여기는 그 유카탄 반도고요. 멕시코 유카탄 반도고, 칸쿤에서부터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세노테, 그리고 체첸 이사 피라미드가 있는 곳 근방이고요. 저 뒤에 이제 커플이 있는데 너무 로맨틱해요. 지금 여기 분위기도 아주 좋고, 귀뚜라미 소리랑 풀벌레 소리들이 진짜 많이 들려요. 와, 모기가 없는 게 되게 신기해요. 모기가 없지? 모기가 없을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여기가 세노테 같은 게 한 300개 넘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조용해서 여기 손님들 많구나. 여기 꽉 찼네. 여기서 혼자 온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꼬마애가 일어나서 날 보고 있어. 와, 그리고 지금 새 소리 들리세요? 하여튼 아침 분위기는 아주 평화롭고요. 진짜 너무너무 평화롭습니다. 이 건너편이 세노테거든요. 세노테. 걸어서 그냥 들어가면 돼요. 9시 오픈인데 아직 8시 정도 돼서 저도 조식을 먹어야죠. 약간 이거 보고 있으면 발리 느낌 나요. 발리 이런 석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약간 괴물 같은 거. 오, 이런 데가 있네. 제가 해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해먹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해먹에 앉아서 얘기할까? 떨어질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니까 별로 이렇게 해먹을 좋아하지 않는데. 야, 안전한 거 맞지? 이것도 약간 발리 느낌 나. 발리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그리고 지금 와, 다른 지역들은 되게 더운데 여기는 아침에 서늘해요. 제가 지금 샤워하고 나왔는데 와, 이게 살기가 좋구나. 낮에는. 일단 독거 투자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저의 개인적인 투자 일지를 이제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 결국에는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거는 공격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남들 채널, 경제 채널, 주식 채널처럼 기사를 읽어주거나 그래프를 읽어주거나 그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섭렵하고 그 다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키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예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많지만, 어쨌든 저는 저의 저의 전략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예측했던 것들이 딱딱딱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프로를 한 4일 만에 켰거든요. 켠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이 얼추 다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이야기들을 더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고프로를 다시 켠 이유는 그 닉 티라미우스 기자, 뉴욕타임즈 연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스피커 역할을 하는 그런 기자가 있어요. 티라미우스라고 하면 약간 그리스 남성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기자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훈남일 것 같은 그 기자 이야기를 좀 옮겨보자면, 잭슨홀 미팅이 이제 2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23일이에요.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 같고,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연준에서 성명서를 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닉 티라미우스 기자가 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일단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다. 지금 금리를 얼마나 오래 할지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오래 지속하게 될 것이다. 그런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표 물가를 2%대였잖아요, 지금까지. 이것도 사실은 버냉키가 했던 이야기들이 그냥 쭉 10몇 년째 쭉 이어지고 있는 건데, 어떤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어요. 그냥 2%를 밀고 가겠다 했던 것들이 이제 계속 버냉키, 자넷 옐런, 그리고 지금의 파월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목표 금리를 3%까지 올리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두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금리를 더 못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유가도 그렇고 원자재, 농산물 가격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숙제를 다 끝냈다, 마쳤다라고 만세를 불릴 그런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멈추려고 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제 뭐 4분기부터는 조금씩 밀릴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하는데, 사실 3분기도 이렇게까지 그 GDP가 올라올 줄은 사실 몰랐잖아요. 연준은 예상 못했었고 시장 자체가 이런 부분도 예상 못했는데 4분기 경기 침체도 예상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연준은 이제 경기가 조금씩 이제 하강할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만약 경착륙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비난을 연준이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딱 멈추고 어떻게 보면 물가 잡는 거를 포기한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9월이든 11월이든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이라고 강하게 생각했었는데, 연준이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뭐 제가 예측이 틀린 거죠. 근데 뭐 일단 가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9월, 10월, 11월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물가 목표치가 3%가 되면은 물가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최근 10년 동안 쭉 보게 되면 거의 물가가 잘 안 올랐기 때문에 그 물가 잡는 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지, 연준이. 그러면서 이제 5%대 금리를 쭉 이어간다면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물가는 잡기 되게 힘들 거고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금리를 쭉 끌고 갈 것이다.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게 될 것이고, 이게 경기 침체와 만나고 상업용 부동산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그대로 쭉쭉쭉쭉 가고 있어가지고, 참 내가 이럴 때 신기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런 지금 방향으로 쭉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변수가 생긴 건 뭐냐면, IRA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생겼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부터 자금이 쭉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조금 늦춰지는 거, 이런 것들은 작년에 제가 봤던 그 상황과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틀렸다면 틀렸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뒤로 뭐가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뭐 3분기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래서 뭐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게 고프로를 켜고 말이 좀 빠르다 보니까 좀 말이 헛나와도 좀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왜 연준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정책을 바꿔가는가 고민을 해봤는데, 딱 드는 거는요, 상업용 부동산이구나. 거의 뭐 종교처럼 제가 이야기를 늘 드리는데,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크게 이야기들을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일단 3분기 이후부터 이제 만기를 쭉쭉쭉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3%대 금리였다면 지금은 이제 5%대 기준금리잖아요. 요 금리로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가상금리가 몇 프로가 붙으면 7, 8% 선에서 뭔가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 미국의 그 가정용 집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제 집을 살 때 그 대출 끼고 이제 사니까 0%대 금리가 굉장히 오래 갔었는데, 그때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거를 팔고 기준금리 5%인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집을 새로 사서 이거를 대출을 이제 다시 받아야 된다면,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뭐 10억짜리 집이라고 치면 1년에 7천만 원 정도의,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무리 이제 뭐 미국인들이 그 1인당 GDP가 높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지금같이 저축률도 굉장히 역대급으로 떨어진 상태고, 지금 개인 파산이 늘고 있고 기업들 파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리만 사태 이후로 가장 많아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금리를 막 이렇게 이자를 많이 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택 거래가 확 떨어진 상태고, 제 시애틀에 있는 사촌 누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산지 10년 넘었는데 시민권자거든요. 이사를 가야 돼. 왜냐면 아이들이 딸 둘이 다 커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더 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집이 안 나오니까. 또 학군 좋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딸 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사 갈 집이 없는 거죠. 그냥 집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집이야 뭐 5억, 10억, 뭐 15억 이런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 같은 거는 뭐 3천억, 4천억, 5천억 막 조단위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차원 발행이 된다면 그 어마무시한 그 이자를 어디서 이렇게 반가를 하겠어요. 게다가 지금 공실률이 또 20-30%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동부도 10%대 이상 나오고 있고 위워크 파산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위워크가 엄청나게 많은 그 오피스들을 임대하고 있는데 와 지금 걔네들 물량이라도 나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위워크를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국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좀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좀 더 올려가지고 나중에 올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그 비난의 화살을 파월이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연준이. 그럼 연준 대표는 파월이 다 받겠죠. 그러면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약간 연준도 그렇고 재무부도 그렇고 손발이 다 묶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연준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게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재무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채권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물량들이 계속 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다루는 미국의 정부기관 두 군데가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의 속내는 좀 더 강하게 금리를 올려서 잡고 싶겠죠. 확실하게 인플레를 잡아서 성공한 그 연준 의장으로 기억이 남고 싶을 텐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은 우리는 할 만큼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은 재무부한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채권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미국이 먼저 중국에 있어서 그 제재 같은 것도 좀 풀었잖아요. 어젠가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채권 금리 가격들이 그 금리가 좀 빠지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4.2%대까지 10년물 같은 경우는 빠진 상태고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이제 국채 입찰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숨통이 트인가 싶기도 한데 지금 중국도 내 코가 석차인 그런 상황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사줄 거에 대한 의심이 저는 있거든요. 그 의심이 어디에 나오냐면 나스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나스닥이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하는 게 나스닥이 뭐 못 올라와요. 많이 0.9%밖에 못 올라왔고 이거는 좀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라오고 있고 또 이제 장 초반에는 강하다가 뒤에 가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이런 분위기라면 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무슨 제가 뉴스 해설을 한 것 같은데 채권 10년물이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59%나 빠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엄청나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지금 1%도 못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지금 약세장이고 여러분들도 어떤 착하게 빠지지 마세요. 중국이 그러면 엄청난 국채 매수로 이거 화답하겠구나. 그동안 팔던 거를 되돌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수치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미국에서는 어제 나온 뉴스잖아요. 그 잭슨 홀 관련해서 굉장히 완화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어제 나온 이야기들인데 그 오늘 나스닥은 금리 더 안 올린데 이렇게 판단을 하고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리 봐도 지금 잭슨 홀 호재가 있고 채권 시장에서의 호재가 있는데 시장이 왜 이렇게 약한가? 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당연히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이 호재 뉴스에 그 팔아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은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달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히려 영끌해서 막 사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뭐 늘 1년 동안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좋은 얘기를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넌 비관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쵸. 1년 동안은 굉장히 1년 가까이 비관론자였죠.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긍정할 게 별로 없으니까. 지금 뭐 챗GPT 발로 해서 3월달부터 랠리가 올라온 거는 투기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이거 버블은 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버블에 베팅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거고 결국에는 버블이 꺼지게 되면 죽습니다. 죽어 나중에. 그동안 번 거 금방 한순간에 날아가거든요. 그런 상황들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많이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버블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시장을 못 봤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버핏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결국에는 나이 들고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 놓으면은요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고 버핏한 사람이 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20, 30대 버핏은 이제 동화 속의 주인공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점점 30대 중반 지나고 나서부터는 뭔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했었죠. 그때는 저도 이제 차트 보고 뉴스 보고 매매하고 어디 소식 없나 미쓰리 그런 거 미쓰리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통신 그 증권사 그 막 찌라시 막 도는데 그런 거에 굉장히 친구들 많이 만들어 노력하고 정보에 대한 통로 정보 매매 이런 것들 굉장히 올인했었는데 사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정보로 흥한 자는 정보로 망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로 돈을 벌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또 정보를 잃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도 뭐 정보를 돈을 번 사람들은 듣진 않죠. 하여튼 지금 저는 제 멤버십 분들하고 마음이 좀 비슷하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 한 20% 정도 있을 때랑 지금처럼 이제 빵 풀린 상황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20% 있을 때는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보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그래서 발을 담그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한 주라도 있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여유롭게 있고 거의 뭐 뉴스 같은 것도 잘 안 보고 그냥 여행하고 있어요. 지금 칸쿤 여행 이제 오늘 이제 칸쿤 갈 건데 여기 세노테 보고 피라미드들도 보고 이렇게 여유롭게 지내고 있어서 이게 뭔가 제가 뭐 주식시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스타일은 뭐 전혀 아니지만 후회도 별로 안 하고요. 어차피 저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저로서는 선택을 했고 저도 한계라는 게 있는 상황이고 새소리가 너무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라는 건 안 합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뭐 어쨌든 뭐 나는 돈을 벌었으니까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럼 된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집착할수록 멀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20대 때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띵 하고 썼거든요. 남녀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집착하면 멀어진다. 시장에 있어서도 너무 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그 집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완전 바이더디 팔려고 하는 집착이 있는데 다 그런 거는요 의미 없습니다. 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식사를 하러 조식 먹으러 가고요. 일단 9시 세노테 구경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먹기 전에 커피부터 먼저 나오네요. 저는 라떼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양껏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믹스커피 마시네. 믹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멕시코 와서는 스타벅스 커피만 엄청 많이 마셨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멕시코 커피가 생각보다는 별로였어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좀 뭐랄까 좀 진한 바디감 이런 것들을 바랬는데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대체로 커피가 밍밍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아이스 같은 경우는 샷을 하나만 넣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냥 설마 이게 전부인가? 나 물에 가야 되는데 든든하게 먹어야 되는데 빵이랑 이렇게 먹어도 배는 부르겠네요. 빵이랑 오므라이스. 제 음식을 노리는 놈이 왔습니다. 어이구 걔는 정체가 뭐야? 까마귀는 아닌 것 같고. 와, 이 바람 소리하고 구름 지나가는 거 보이세요? 너무 멋있다. 들어가기 전부터 아주 유카타는 진짜 신들의 반도 아닌가? 발리가 신들의 섬이라고 하잖아요. 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음악이 조금씩 들리거든요. 이 음악 소리가 꼭 발리에 가면 그 마림바 같은 소리 막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그 느낌이야, 그 느낌. Very nice. Hello. One person? One person. Yeah, okay? One moment. 오케이. 가격이 패키지 1, 2가 있는데 굳이 패키지 1은 수영하고 구명조끼 주고 락커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식사까지 하는데 요거는 3만원 좀 넘고 요거는 16,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000원 정도? 전 이거 할게요. 밥은 어차피 밖에서 먹으면 되니까. 발리가 진짜 뭐 인도네시아 다 그렇지만 이런 석기 문화가 발달했거든요. 여기도 참 이런 게 비슷해. 발리 비슷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럼 머리도 발리라고. 그라시아스. 머리 색깔 머리 이렇게 한 것도 있잖아요. 되게 많이 비슷해요. 머리 완전 그 올백 해가지고 꽃 모양으로 딱 꽂아놓고 있잖아요. 약간 얼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오우, 여기 표지판 바로 뒤에 있네. 나 어딘가 했더니. 와, 대박인데? 완전 드론 날리고 싶게 만드는데. 와. 이야, 이게 제일 크다는 너 정말 크긴 크네요. 와, 난 3차 여기서 사진 찍었구나. 와, 일단 깊이가 50m 된다고 합니다. 빨리 내려갑시다. 어디로 내려가지? 자,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노테에 들어가 봅시다. 야, 너무너무 긴장됩니다. 우와, 여기 되게 멋있게 만들었네. 이렇게 살짝 보이게. 밤에 보면 이 조명이 또 이쁘겠는데? 근데 밤에 어차피 5시면 문 닫기 때문에 밤에 못 오고요. 오, 여기서도 사진 한 방 딱 찍으면 되네. 이게 파도가 쳐가지고 이게 내려앉았다고 하는데 바다까지 되게 멀거든요? 칸쿤까지도 2시간 걸리는데? 근데 나 잘못 알고 있나? 오, 동굴 같다, 동굴. 참, 이 줄기 있잖아요, 줄기가 참 멋있는 것 같아. 줄기. 와, 여기 안에 제비도 되게 많고 제비집들이 이렇게 위에 있나봐요. 우와, 진짜 멋진 데코다 이거. 이 줄기는 50m를 내려가는 거니까 생각보다 한참 내려가네. 어디 뭐 지하에 무슨 내려가는 그런 비밀의 뭐 방 이런 데 내려가는 느낌인데 되게 묘해요, 기분이. 뭔가 쫓기가 좀 야하긴 한데 이게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하니까. 오 마이 갓. 와, 진짜 거대하다, 거대하고. 와, 야, 생전 처음 와보는 수영탄데 할 말이 안 나네.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저쪽에서부터 내려왔는데 보면 위가 뚫려 있어. 그쵸? 이 친구들도 있고 보니까 붕붕 사람들 떠다니는 것 같아. 저 위에서는 이제 다이빙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이빙은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게 있는데 되게 깊은가 봐. 우리가 보이는 게 지금 이거잖아, 이거. 근데 이게 연결돼 있어. 스쿠버 다이빙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내려가서 본인 거 챙겨오면. 진짜. 와. 위에는 박쥐가 많이 있고 제비도 있고, 이 아래 내려가면 이제 새우 같은 거. 아이들은 참 자유롭다. 오우. No, it's not. Not scared. I like someone. 이게 제비 소리인지 박쥐 소리인지 확실히 습하긴 습한데. Tu veux repartir un peu dans l'eau?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제가 죽을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멀리 가고 있어. 벌써 가운데까지 왔어요. 이야, 역시 뭐든지 같이 해야 돼. 같이 주식도 같이 해야 되고. 지금 이 아래가 100m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와, 내가 여기 이렇게 와 있다는 게 신기하네. 우와, 구름 날아다니는 거 봐.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멕시코 와서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진짜. 야. 진짜 아깝다. 사람들 많네. Yo me quiero tirar otra vez. ¿Verdad? Ay, impresionante. Oh, that was so flipping scary. I was like,
이게 보면 와 이건 영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야. 직접 와서 물에 퐁당 빠져서 정말 이 끝도 없는 이 깊은 이 심해 위에서 둥둥 떠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야. 오씨 비 오네. 야 이것도 절경이네. 와. 와, 생명의 호수의 생명의 비입니다.